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332 디포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질문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무원이 은퇴 후 사업 장사 말아먹는 이유. 모든 공무원이 다 말아먹진 않지만 대체로 잘 말아먹습니다. 뭐 공무원만 사업을 말아먹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제 사업을 해서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특히나 공무원분들이 사업을 해서 잘 되는 케이스는 난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공무원이 은퇴하고 나서 뭐 자영업이나 사업을 했는데 승승장구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괜히 했다가 돈만 까먹는다거나 집만 날리는 경우가 더 허다합니다. 이게 진짜로. 여러분, 전직 공무원이 공무원 퇴직하고 나서 뭐 자영업이나 사업에 손댔다가 말아먹는 사례 비일비재합니다. 이거는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가장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잘 말아먹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공무원들 중에서도 가장 잘 맛있게 말아 드시는 분들이 교육계, 즉 교사, 교사 출신 공무원 제일 많아요. 이분들이 정말 이 사업계 국밥이에요. 잘 말아 드십니다. 사업계 해장국이에요. 너무 많이 말아 먹어가지고. 난 특히나 이분들이 뭔가 뭐 사업 가서 손댔다가 잘 되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그나마 공무원 이제 나오고 이제 공무원 그만두거나 잘 된 케이스가, 공무원 이제 정년 퇴직하고 나서 잘 된 케이스가 뭐 세무 쪽, 검찰이나 세무 쪽. 왜냐하면 세무사 시험 봐가지고 그 경력 살려서 되는 케이스 중에 잘 되는 케이스 있어도 그 외의 분들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사업에 관심이 없어야 정상 아닌가? 사업을 못해야 정상 아니에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업을 할 줄 몰라야 정상 아닌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초에 사업하고는 담을 사는 직업 자체가 공무원입니다. 만약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일찌감치 공무원은 그만뒀어야죠. 그러니까 젊을 때. 뭐 젊을 때 그만두고 젊은 나이 때 이제 이것저것 많이 해서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을지언정, 여기서 공무원 은퇴라고 했잖아. 여기서 은퇴라는 건 뭐냐 하면 정년퇴직이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은퇴 후라는 것은 정년퇴직. 그러니까 만 60세까지 일하고 나오는. 그 이분들이 왜 사업을 할까요? 이분들이 그냥 연금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 이분들 연금 많이 나올 텐데 연금 받아서 이제 노후 편하게 보내면 되지 않나? 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해 안 되죠? 아니, 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가만히 있지 못해서 사업 벌렸다가 말아먹는 거야?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연금만 나오면 되는데 그거 이제 뭐 하겠다고 나섰다가, 보통 공무원들이 대체로 돈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공무원분들이 공무원 퇴직하고 나서 막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건, 통장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연금이 전부예요. 대체로 그거 아셔야 돼. 절대 다수가 공무원분들이 정년 퇴직하고 나오잖아. 그러면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 집이 전부거나. 연금 받아먹는 게 전부예요. 돈이 없어.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을 하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말아보면 집도 날아가는 거죠. 님은 돈이 많은 거고, 이순신님.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정년퇴직했으면 그냥 연금 받으면서 쉬면 되지.
왜 사업하냐?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출가 안 한 자녀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통 공무원분들 결혼했거든요. 저 나이 때 공무원들은 노총각이 없습니다. 노처녀도 없고. 보통은 저분들이 나이 먹어서 뭐 경비한다거나 일하시는 분들 있죠. 대체로 보면 집에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가 이제 결혼을 못 한 거야. 거기다 앞가림도 못 해. 일도 제대로 안 해. 뭐 이렇다 할 직업 못 가진다거나 벌어도 뭐 돈을 써버린다 해가지고 계속 데리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하면 좀 보태줘야 되는데 보태줄 돈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죠. 저는 공무원분들이 전형퇴직 했으면 사업 같은 거 이제 손대지 말라고. 절대. 그리고 왜 공무원들이 왜 사업에 실패하냐? 자영업 실패할 수밖에 없냐? 첫 번째는 뭐냐면 까막눈이에요. 네. 사회의 까막눈입니다. 젊은 사람보다 더 까막눈이. 이분들은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특히나 교육계에 계신 분들 시야가 엄청나게 좁아요. 왜냐? 저분들은 평생 학교 밖으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일평생을. 본인들이 일하면서 알아야 될 거는 학생들이 뭐 지도 관리나 자기가 배우는 수업만 아시면 됩니다. 이미 세상 문제 모르고요. 공무원들도 정해진 일만 해요. 정해진 일. 물론 공무원이 조직 안에서 이것저것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직사회에서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확실히 사회에서 일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예. 거기다가 이분들이 정년퇴직할 때쯤은 사실상 일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아는 게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해야 좋은 건지, 어떻게 배워야 되는 건지 모르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하는 게 대부분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사업하는 게 뭐냐면 프랜차이즈. 대부분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 뭐예요? 치킨, 빵집, 그리고 피자집, 요런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전년퇴직하고 하는 뭐 자영업 한다고 하면 대체로 이런 식이야.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분이 나이가 먹어서 남 밑에 배우는 것도 못해. 꼰대이기 때문에. 명색이 그래도 공무원 들어와서 과장까지 하고 나왔는데 내가 새파랗게 어린 친구한테 배워서 뭔가 한다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누구한테 배운다고?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장사 같은 건 남 밑에서 이제 도지식으로 밑바닥부터 뭐 차근차근 배워 나가야 되는데 나이 먹을 대로 먹었고 사회생활 할 만큼 한 사람한테 배우겠냐고요. 안 배웁니다. 그러면 저분들이 장사하고 싶잖아. 그럼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프랜차이즈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업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저분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럼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집을 담보로 잡는 거예요. 집을 담보로 잡는 겁니다. 보통 이런 데도 많이 가죠. 치킨집, 빵집, 피자집.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회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큰 거예요. 이분들이 나이 먹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면서 할 수 있을까? 사업이 일종의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업이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은 수완이 있어야 되는 직업은 아니죠. 그냥 자기 직업만 잘 간수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라주님도 사업을 하시잖아요.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하면 일종의 서비스 정신.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내 손님이라 생각하고 굽신거리고 설명도 잘해주고 잘 대접해줘야 돼. 아무리 그 사람이 못나도. 왜냐? 그 사람한테 못난 행동을 보이면 내가 이미지가 나빠져서 나한테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알아버리기 때문에 요즘엔 특히나 입소문 같은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거 할 수 있겠냐고. 누구한테 대접받는 것에 익숙한데 누가 대접해줘야 돼요. 요즘은 특히나 서비스 정책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죠. 그리고 요즘에 뭐 자영업이나 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분들 컴퓨터 사용도 못해. 컴퓨터 사용도 못하고 어플 사용도 못하고, 그래서 보면 뭐 어플 같은 것도 막 깔아달라고 하고 다운도 받아달라고 하고, 이분들 보면 문서 작성도 못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이메일 온 것도 확인 못하고, 스마트폰 같은 것도 굉장히 서툴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걸 요즘에 기본으로 해야 되냐. 요즘 장사 같은 거 하려면 생각해보세요. 그 배달 어플 같은 데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요. 블로그도 만들어야 돼. 젊은 사람들 많이 보게. 유튜브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앉아서 장사만 와주겠지 않아요. 안 온다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겠지. 왜냐, 시키는 것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공무원 일이. 공무원 일이 원래 그렇잖아요.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는 일이에요. 맡은 것만 문제없이 잘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신경 없이 그냥 정년 보장되는 게 공무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시키는 거 잘해도 망할 수 있는 게. 시킨 건 당연한 거야,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 외의 일을 내가 찾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 일의 대부분은 수동적입니다. 근데 사업은 굉장히 능동적이죠. 일을 찾아서 해야 되고,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찾아봐야 됩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돼.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도태되는 게 사업이죠. 자영업이거나.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유튜브도 계속 내가 영상 찍어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미 사람들한테 잊혀집니다. 활동 같은 거 안 하면. 그래서 계속 찍어 올려야 돼. 근데 공무원 일했던 분들이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을 리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분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가는 거 길게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그렇게 평생을 보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과연 사업을 한다고.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변수가 많잖아요. 돌발 변수가. 뭐 코로나 같은 변수도 있고, 악성 민원이나 아니면 악성 고객 같은 변수도 있고요. 뭐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에 뭐 이상한 불량 물질 같은 게 검출돼가지고 못 팔 수도 있고요. 갑자기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요금 같은 게 올라갈 수도 있고, 변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유튜브도 변수가 많아요. 유튜브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규칙이 수시로 바뀝니다. 저한테 메일 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야. 유튜브 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제재 걸린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흐름을 이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지능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받쳐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부분 저분들이 사업한다고 하면 자영업이죠. 여러분 사업은 굉장히 부진해야 되고 체력도 많이 요구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남자들도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사업을 하면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야. 사업은 편한 게 아닙니다. 편한 건 백수예요. 백수를 해자면 나머지는 편하지 않습니다. 보통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월급쟁이들은 나도 사장 직함 달고 사업에 내볼까, 이렇게 남 밑에서 일하는 거 힘들어라고 하는데, 오히려 장사하고 사업하면 어떤 생각 듭니까? 그냥 내가 어디 고용되는 게 더 나았네, 그때가 참 좋았지, 그런 말 하시죠.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부진해야 되고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굉장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상대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체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려면 머리도 좋아야 돼. 근데 문제는 저분들이 이미 머리가 굳었어요. 환갑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공무원으로 배웠던 지식이나 어떤 경험칙이 일반 사회에선 통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네, 공직사회에서 배웠던 이 노하우나 경험, 지식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일제 쓸모가 없습니다. 좀 잔인한 말이죠. 팩트입니다, 이게. 이건 있잖아요. 공무원 오래 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일하고 나오신 분도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다.
저 레인이 저분 경찰 공무원 8년 하다 그만두셨거든요. 공무원 8년 일한 거 도움 됩니까? 사회 나오니까 도움 돼요? 도움 될 리가 없어요. 좀 나쁜 얘기인데요. 도움 되는 게 없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뭐 교사 되고 나서 교장 하고 나서 나오더라도 나오고 나서 있잖아요. 이분들이 왜 우울증 걷는지 아세요? 보통 공무원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남자분들 중에 아버지뻘 되는 분들 중에 우울증 걸리는 분들이 많아. 왜 그러냐? 내가 그래도 조직사회 안에서는 공직사회 안에서 나는 내 밑에 다른 직원도 많고 날 대우해주는 사람도 많고 명함도 있었고 책상도 있었고 사무실도 있고 다 있었는데 나오고 나니까 이걸 내가 배웠던 것을 써먹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공직생활 34년 35년 했는데 여기 현타가 세게 오는 거야. 이게 내가 그래도 공직사회 있을 때 과장님 회장님 이런 얘기 들었는데 나오고 나니까 그냥 동네 별볼일 없는 할 일 없는 아저씨야. 거기에 대해서 현타를 심하게 느끼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집이 어려워서 사업하는 것보다 우울증 때문에 일하고 싶어서 사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무실 차려가지고. 그것도 많아. 뭐냐면 가족들이 말리는 거야. 아 그냥 좀 쉬세요. 그냥 연금 나온 거야. 그걸 먹고 살면 되죠. 그냥 뭐하러 고생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와이프가 얘기하면 근데 집에 있으니까 나 못 버티겠어. 이게 사람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어디 출근해서 일하는 게 낫지. 뭐 너 우리 나이 때 뭐 바라준 것도 있냐? 뭐라도 하는 게 난 나을 것 같아 가지고 고집 피워가지고 사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집에 있는 거 못 견다는 거. 좋게만 하면 부지런한 건데. 근데 문제가 그런 거야. 내가 그런 보통 공직사회에 있었던 분들이 그런 마인드 있어요. 자신감이 있거든.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런 거죠. 부사관분들 왜 특전사 나오신 분들이 왜 부사관 5년 하고 전역하잖아요. 근자감 장난 아니거든. 근데 현실에 나와서 깨진단 말이야. 왜냐? 특전사에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보통 남자들 알잖아. 남자들 이제 병장 전역하고 나면 자신감 넘치잖아. 이제 뭐든 할 수 있다. 뭐든 밀 없이 된다고 하는데 해보세요. 다 되는지. 안 되잖아요. 난 별볼일 없는 죄구나. 난 사회에서 족밥이구나. 찌그러져 있어야겠다.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딱 그런 거예요. 이분들은 더 심할 거 아니야. 이분들은 그래도 나는 공직사회에서 성공적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사람. 그 자신감이 누구보다 높다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공직생활 이렇게 별 사고 없이 잘 마무리 짓고 나왔는데 내가 뭘 못할까? 라고 해서 이제 하는데 그동안 배웠던 것들 중에 사회에 나와 써먹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이걸 어떻게 써먹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것도 많아요. 보통 공직사에 있는 분들이 사업을 망하는 경우는 사기를 많이 당해서 그래요. 퇴직 공무원분들이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왜냐? 사람 볼 줄 몰라요. 그래서 퇴직 공무원들이 사기 많이 나는 게 분양사기, 상가 분양사기, 아파트 분양사기, 투자사기, 기획부동산에 아마 피해자 중에 퇴직 공무원분들 많을 거예요. 많을 거, 수도권이 많을 겁니다. 특히나 저기 어디야, 우리 호구스님 사는 동네 그 위례 신도시 있잖아요. 그 헬리오, 아마 거기 많을 겁니다. 거기 퇴직 공무원도 많을 거예요. 헬리오시티. 보통 이분들이 왜 사기를 많이 당하냐면 사람을 많이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본 적이 없다기보다는 공무원 만났어. 공무원하고 민원인밖에 안 만나다 보니까 일반 사람 만날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사라고 하면 동료 교사 말고 동료 교사는 학부모 말고는 만날 일이 없어요. 학부모도 뭐 면담할 때 아니고서는 만날 일이 없죠. 그러면 교사 같은 경우 평생 봐야 되는 사람 동료 교사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교사들이 아는 게 뭐가 있어? 솔직한 말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사끼리만 보다가 이제 전년퇴직하잖아. 그러면 저분이 나름 그래도 자신감 있단 말이야. 내가 그래도 학교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무사히 전년까지 마치고 왔는데 뭐든 할 수 있겠지라 해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으면 또 주변에 꼬드긴단 말이에요. 주변에 웃긴 게 뭐냐, 누가 퇴직해서 나왔다고 하죠. 그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어. 누가 정년퇴직했다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내가 소문 안 냈는데. 저 선생님 보니까 그 땡땡 중학교 교장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이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아니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파트에서 유명하시던데요? 하면서 아 그래요? 아 아유, 그래도 교장, 명세히 교장까지 하셨는데 참 대단하시네요. 어, 뭐 혹시 뭐 일하실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나와서 뭐 하고 싶긴 한데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말이지. 교단에만 있다 보니까. 아래도 뭐 사업 같은 거 하실 거면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학교에서 높은 위치까지 가셨던 분이니까 에이 그러면 뭐 그거야 학교에 있을 때 얘기고 이런 식으로 꼬드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투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투자라고 하면 다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에이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집에만 있기 너무 아까운데 이런 식으로 꼬드기. 그러면 넘어가요 이게 진짜로. 넘어간다니까 이게. 이렇게 식으로 올려치기 하면. 왜냐하면 이런 꼰대분들이 586 딜러 같은 분들이 대우해주는 거를, 극진히 모시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586 분들이 아부 떠는 걸 정말 좋아해. 586 딜러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게 뭐냐, 이분들한테 좀 올려치기 해주잖아. 아유 그래도 와 대단하시네요. 어느 학교에서 어느 위치까지 가셨습니까 하면 아 교장까지 했다고요. 야 선생님 교장까지 가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야 이런 분이 지금 퇴직하시고 이렇게 아파트에 자주 보이시더라고.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해주고 약간 이해해준 척 하잖아. 아이고 별 말씀을. 아유 나 이제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면 연금 받고 그냥 뭐 노후 보내야죠. 아유 그렇게 보내시기 너무 아까우십니다. 학교에서 그래도 많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육성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남아있기엔 아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가. 그러면 아유 별 말씀을. 아니 이렇게 남아 계시기엔 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실 것 같은데 저희 아파트 여기 모임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시간 나실 때 한번 오세요. 저희가 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예, 그런 식으로. 맞아요. 연금으로 생활이 힘드시죠? 아, 연금 받으면 좀 생활이 가능할 거 생각을 했는데 자녀들까지 저렇게 집에 있으니까 이 연금 가지고 혼자서는 생활이 가능하겠는데 우리 와이프에다가 애들까지 있다 보니까 힘드네. 뭐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고민 같은 얘기하면 아유 그러시구나. 술 한 잔 먹거든. 그러니까 술 한 잔 먹자고 해요. 제가 술 사드리겠습니다. 저 아파트 상가 앞에 저기 그 오징어집 있는 낙지볶음인데 거기서 밥 한 끼 드실래요? 하면서 아 제가 사겠습니다. 하면서 밥을 사줘요. 그러면 밥 사면 술 한 잔 먹이면 아이고 걱정이 많으신 것 같네. 하면 에이 걱정이 많지. 아 편하게 말씀하시지. 저보다 형님이신 것 같은데 아 그럴 것 하면서 아,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 사실 뭐 어디 가서 얘기 못 하는데 걱정 많지 하면서 아니 퇴직도 하셨고 연금도 나오시고 뭐 걱정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 연금 받으면 내 혼자 받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내 와이프에다가 애들까지 있다 보니까 내 딸님이가 저렇게 시집 못 갈 거를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거든. 그러면 아유 돈 많이 나가시겠네. 그럼 뭐가 수입원이 있어야겠네. 수입원이 있어야겠네 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 아이고 그러면 지금 나이 들어서 일은 못하겠고 그럼 투자로 뭔가 소득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온단 말이에요. 안 할 수 없게끔. 예. 그러면 그 일 구하실 게 아니라 뭐 나중에 투자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용돈 벌듯이 월세 받으면 딱 좋을 텐데 그래 내 말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꼬드기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사기꾼이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기꾼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런 식으로 꼬드기면 넘어갔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어? 투자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분들
장사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만약에 일하실 거 말고 뭐 경비 같은 일하실 거 아니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예, 가만히 계십시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돕는 겁니다. 예, 가만히 계시는 게. 혹시나 부모님들 중에 정년퇴직한 공무원분들 계신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아십시오. 그냥 연금만 받으러 가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예, 괜히 입 벌렸다가 주담대로 뭐 사업 같은 거 했다 날려먹고 집 날아가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말씀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